네, 프라임 2부 진행합니다. 정치 한판 시간이죠.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답답하긴 한데 저희들이 첫 번째 그 아이템으로 국민의힘 네. 쪽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너무 뉴스로 다루기가 조금 민망해가지고 사실 그동안 아이템을 좀 피해왔는데 이젠 좀 다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연일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참 점입 가경이라고 하죠.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현수막도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면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외친 우리 선배님 좋아요. 연설 흐름을 끊으면 안 돼. 부정선거 밝혀라. 여기서 해야겠어요. 민주당 앞에서 해야겠어요. 더 이상 국민 기만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받겠습니다. 한줌 극우 세력을 결집하려는 썩은 동아줄 잡기입니다. 주권자를 대적하는 정당이 마주할 것은 헌법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뿐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네, 장외 여론전 장동현 대표 부산, 울산, 경남, 창원 아주 바쁩니다. 어제는 결국은 이제 경북 구미까지 찾았는데 이거 조금 뒤에 얘기하고 장외 집회 영상 이제 가끔 보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내용들이 뭐 굉장히 생산적이고 뭐 그렇습니까? 장동혁 3당 콤보라는 게 있어요. 3당 콤보? 3당 콤보. 뭐예요? 구구 3당 콤보인데 네.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일단 면회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경험이다. 세 번째는 이런 걸 다 모아서 체제 전쟁을 하겠다. 체제 전쟁. 예. 그 얘기 참 많이 하죠. 예, 지금 이제 한참 밖에 나가서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생각이나 행태 이런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좀 물어봤습니다. 네. 패널들한테 좀 물어보고 사회자분들한테도 물어보고 국민의힘 관계자한테도 물어보니까 지금 장동혁과 김민수, 나경원 이러한 지도부들이 아주 행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행복하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망하고 없는 집구석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잡고 있다. 그게 굉장히 행복하고 보니까 장동혁이 또 이렇게 술도 잘 마시고 네. 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친한 사람들하고만 잘 교류하지 네. 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소장파 의원들하고는 거의 뭐 식사나 네. 그런 교류 자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신나서 뭐 비서실장,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들과 신나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한마디로 지금 장동혁의 멘토는 현재로서는 나경원이다. 그래서 나경원이 지방선거 기획단 단장도 하면서 당심을 또 50에서 70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시장 나다.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행복하고 뭔가 본인과 경쟁될 사람들, 뭐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경쟁될 사람들은 아주 그냥 싹까지 다 잘라버리는. 그 내부의 정적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아니라 네. 2030년 보수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는 장동혁이다. 그 제초제를 싹 뿌리고 있답니다. 자기 혼자만 살아남는 걸로 가정해가지고. 아니 혼자 살아남으면 그게 당선이 된답니까?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당이 필요한 건데 아니 본인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의 네. 마음속을 제가 드라마의 그 명대사로 표현하자면 내 안에 윤석열 있다. 정답. 아직도 와 진짜 영화 제목 이상하다. 수렁에 빠진 장동혁. 너무 거창하게. 옛날에 네. 수렁에 빠진 내 딸 뭐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내란이라는 특수한 상황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됐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내란 세력과 빨리 손절하고 네. 당의 쇄신 혁신 나가야 하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면회 가고 길거리 나가고 이러는데 이게 저는 지금 이렇게 사실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을 다 미루고 본인 지지율 잡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은 지금 정체되어 있거나 흔들리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이러다가 윤 어게인 세력하고 태극기 부대만 잡고 나머지는 다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합리적 보수 지지층의 등을 떠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가 나오면 네.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당장 수도권에서도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요즘 이제 싹 간을 보고 있다. 간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생가 참배 이후에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 받았겠죠. 일부 의원들이 계엄 관련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아니 계엄 관련해서는 탄핵까지 대통령 당했고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일본 이적죄까지 기소된 상황에서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면 언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12월 3일이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됐네요. 이 주간은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그때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저버리고 당사로 도망간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내란 속에 피의자를 배출한 정당으로서 정말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반성해야 되는데 지금 체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체제 전쟁 뭡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 체제 전쟁 뻔하잖아요. 민주공화정을 뒤엎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체제 전쟁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5천만 국민한테 국민의힘이 체제 전쟁 한다는데 뭐 한다는 겁니까? 물어보면 그럼 또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목표는 이 지방선거가 아니다. 지방선거와 총선을 넘어서 2030년 장동혁 대통령이다. 네. 그리고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 여야를 통틀어서 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만족하고 고무돼 있다. 이렇게만 밀고 나가면 20에서 30, 30에서 40, 40에서 50 내가 대통령 된다. 네. 자기가 대통령 되는 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출혈이 있어도 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장동혁 대표 혼자 정신 승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면 벌써 12월 3일 1년이 돼 가는데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위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과 이러한 것들의 일방주의 정치를 지적을 해도 또 올바른 비판을 해도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과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속적이었던 모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뭐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선거 지면 어떻게 하나.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는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하고 지도부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네, 내부에서 저런 목소리가 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강력한 것 같지도 않고 다수는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지만 일단 지금 배지를 달고 계신 분들은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고 배지들은 어쨌든 다음 총선이 중요한 거니까 당장 뭐 내일은 아니지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면증이 걸렸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불면증? 장동혁 대표도 소문입니다. 왜냐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앞으로 예정된 정치 일정을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참 자불안석입니다. 첫 번째 내일이면은요 한덕수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하고 네. 1월이면 재판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죠. 부장판사가 누구시냐? 이진건 부장판사가 이제 여러 가지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다음 주에 계엄이 일어난 지 1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내에 한덕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옵니다. 네. 1월 중에 한덕수 나아가서 윤석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럼 그때 가서는 더 이상 이 내란에 대한 입장을 미룰 수가 없어요. 지금 장동혁 제가 대표가 간복이 있다라는 게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쭉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12월 1월에 있어서 국민들은 계엄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계엄을 일으킨 세력 안에서 저렇게 갈팡질팡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같이 화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들 입장에서는 아는 겁니다. 이걸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면증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두 번째로 언론의 지형을 한번 봤는데 보수 언론이 여전히 국민의힘에 편향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최근 중앙일보 보도 국민의힘을 이끄는 장동혁 대표 또한 강경 일변도라는 것도 큰 문제. 네. 이런 아주 썼고요. 동아일보 사설 뭐라고 했느냐. 아무도 장 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을 끊어내야 한다는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니 당이 알고 있는 중병을 고칠 일말의 의지라도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거 뭐예요? 심지어 네. 조중동의 상당수의 이
기류가 장동혁 대표는 도대체 뭐 하는 뭐 하는 거야? 좀 말려라. 몇 달이 지나도 왜 당 지지율은 저만큼이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네. 맨날 길거리에만 나가. 전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 있고요. 탄핵과 관련된. 두 번째로는 네. 여론 지형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방선거입니다. 제가 눈이 말한데 지금 지방선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이 의원들이 좌불안석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지역구로 있는 데서 지방선거 지면 본인도 위태로워질 거라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뭐 이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애국심이 있기라기보다는 당의 지지율도 안 올라 장동혁 대표 맨날 길거리에 나가 보니까 길거리에 난 의원들의 수도 뭐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정당의 대표라는 것은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 네. 아무리 임기가 당원 단계에 정해져 있다라고 해도 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선거에서 질 것 같으면 당 내부에서부터 파열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요. 저는 네.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불면증은 이미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뭐 4선 5선 했던 분들 당대표 하다가 중간에 무너지고 비대위 꾸려지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거 역사에서. 그런데 본인은 이게 뭐 한 10년, 20년 갈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래봤자 임기 한 1, 2년밖에 안 되고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일단 그렇습니다. 하여튼 당내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 요즘 또 장애 집회 나가서 윤석열 각하라는 뭐 단어도 쓴다고 하는데 네. 계속 그렇게 하면 네, 국민들이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네, 언제쯤 이분이 나오시나 했는데 어제 오후에 지금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해서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한 그 변호사 2명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희들 마침 영상 준비했습니다.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집행불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냥 가시죠. 이렇게 된 거 진짜로. 이하성 변호사님께서 이제 진술을 안 하시니까 저도 진술을 안 했고요. 그래서 판사한테 내일은 뭐냐고 했더니 뭔데요? 빨갱이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은 그들은 그냥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애국지사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윤석열! 아니 변호사님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날이 서 계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인데 이제는 이 우리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존재로 확인하는. 저 두 가지 모습을 보셨는데 요즘 그 직위원 재판부 이제 돌아가는 거 보면 직위원뿐만 아니라 지금 길거리 아스팔트 그 집회 현장을 그대로 사법부로 이 재판장으로 끌고 들어온 모습입니다. 네. 이게 지금 분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네. 김용현, 이상민 뭐 이런 어떤 그 변호인들이 네. 최근에만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내란 재판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저런 발언을 했고 재판정에서 저런 오만불송한테도 법정 모욕행위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 나서 저런 다양한 정말 법원에 대한 비방 활동을 하면서 네.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저런 변호인 선임하고 저런 활동을 한 변호사들이 잘못이죠. 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을 법정에서 저렇게 법정 모독하고 또 극우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돈 벌게 방치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국민들이 몰랐죠? 내란 재판 잘 진행되는 줄 알았죠? 공개해 보니까 저자들이 법정에서 저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런 상황을 법정에서 뻔히 다 알면서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정말 법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게 한 자, 아니 국가 반역자들과 국가 반역을 저지른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 저 사람들이 체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1당 장동혁 대표도 체제 전쟁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공화정을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네. 저는 진짜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네. 그 법원행정처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늦었지만 어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재를 가하는 행동은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다. 진짜 우리 민주당과 입법부에서
이 법원의 저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좀 제동을 걸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난동을 부려서 우리 홀로 싸우고 있는 이진관 부장 판사가 감치 명령하고 한 게 대충 한 5일, 6일 지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19일, 20일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즉각적으로 조의대가 여기에 대해서 유감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으로 천대엽 처장이 나와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어야 되는 건데 며칠을 끌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저자들이 얼마나 돈을 번다고 계속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이제 와서 고발한다고 밝힌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감시명령 내리고 그런데 그 두 명의 변호사가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그런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논란이 일어나면서 안 됐고 네. 다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입장을 밝히고 언론에서 난리치고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그 이후에 다시 서울중앙지법이 입장 발표하고 한참 있다가 법원 행정처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나온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사법부의 구성원과 법관들을 지켜야 될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대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먼저 나서줘야죠. 이렇게 질질 끈 문제인지 너무나 개탄스럽다. 네. 이제라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났을 때도 네. 비슷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러면 누가 법원을 존중하고 누가 법정에서 이 우리 사법부를 존중하면서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는 정말 끔찍한 게 뭐냐면요. 저런 변호사들의 행동을 보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법정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거나 지난번에 서부지법 포통 사태부터 앞으로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마다 법원주의에 와서 폭력행위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법원에서도 제재를 가야 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 대한변협은 왜 저 변호사들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않습니까? 네. 저런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조치합니다. 첫 번째, 교도소 치료해야 되고요.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됩니다. 유튜브에 나가서 저질 정치쇼를 하고 사법부를 조롱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변호사를 하면 안 돼요. 저단길 정광훈처럼 하고 싶으면 변호사로 활동하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들 어떻게 법정에 들어오게 합니까? 저는 대한변협도 빨리 징계 절차 착수하고 저런 사람들에 대한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또 뒤늦게 서울중앙지법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에 징계 요청을 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다 한 발자국씩 뭔가 좀 한 박자씩 늦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전히. 저는 네. 그 지난 한 6, 7개월 동안 네. 저런 자들에 의해서 내란 재판 자체가 모욕당하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려고 재판을 비공개한 거잖아요. 네. 지기현 판사의 저 태도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기현 판사 가족 오락관 운영하는 것 같아요. 뭐 희낙락하고 네. 이게 만약에 12월 3일 그 내란에 성공했다면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지금 이게 끔찍합니다. 정말 이게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합발에 그리고 총성에 죽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아찔한 건인데 마치 이게 아무 일도 아닌 양 저렇게 재판 운영하고 그리고 대법원의 저런 어떤 재판 운영 과정과 어떤 이 내란 재판에 대한 태도 저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재판받거나 뭐 민사소송 할 때 판사님들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지엄한지 모르겠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해요. 뭐 말 잘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재판을 받아보셨군요. 예, 네. 뭐 민사 재판도 해보고 뭘 하면 네. 뭐 그렇게 엄정하게 해도 원래 이런 재판을 건 피고인이나 뭐 원고나 다 자기 할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운영하는구나 그렇게 승복하는데 네. 아니 저렇게 저도 저런 재판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5천만 국민한테 판사들이 저렇게 재판해야죠. 가족 오락관처럼. 저도 주변에 많은 변호사분들한테 다 질문을 했는데 내가 변호사 생활 한 20년 했는데 이런 거 처음이라고 다들 혀를 내두르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모든 제가 것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웬만하면 사형 무기징역 안 때리잖아요. 네. 그런데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을 때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너무 잘 지적을 하신 것이 만약에 윤석열 불법 계엄이 일어났으면은요.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살인자들이 저지르는 이 범죄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네. 정말로 희생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군인과 이런 사람들이 계엄에 활용이 되어서 군인들도 범죄자가 되고 민간인들이 피해 있고 국회는 짓밟히고 심지어 한동훈 대표도 끌려갔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것과 관련된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에서 보여주는 모습 국민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희화화되고 있어요. 희화화되고 네. 조롱받는 대상이 되는 거 물론 이 변호사들이 잘못했지만 이러한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데는 법원이 그동안 제대로 대처를 했느냐 이 문제를 좀 법원에서도 엄밀하게 좀 엄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당시 이제 아직은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이었습니다. 지난 2월 6일쯤 조태용 당시 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 조 원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제 홍장원 차장 그 CCTV에 잡힌 거 원래 국정 그 CCTV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태용이 이 국민의힘 이름이 특정돼서 나왔어요. CBS 노컷 뉴스에 따르면 성일종, 유용원, 윤상현, 뭔가 어울리네요. 네, 이 사람들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저는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홍장원 차장이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체포 명단을 받았다. 윤석열하고 직접 통화했고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한테 직접 받았다. 이 폭로를 하니까 네.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근거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성일종 의원이 제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제기한 방법이 뭐냐면 국정원의 CCTV를 확인해가지고 너 그 시간에 전화했다는 그 시간에 명단을 적었던 그 시간에 너는 그때 들어가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 너 진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소재로 삼았는데 그렇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시간에 홍장원이 네. 출입하고 있는 그 동선 이런 게 아주 국정원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네. 이 진술이 맞는지 틀리는지. 초단위까지. 그렇죠. 해서. 네. 그 어떤 팀인가에서는 홍장원이 얘기하는 그거 이제 사람이란 건 기억력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게 약간 틀릴 수가 있잖아. 네. 홍장원이 진술한 내용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CCTV로 다 찾은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을 잘못했거나 장소를 잘못한 걸 잡아낸 거죠. 네. 그걸 가지고 있다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짜고 당신들이 자료 요구하면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조태용 원장 혼자만 개입된 게 아니라 그렇겠죠. 국정원 안에서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깨기 위한 특별한 TF팀이 있었을 것이고 네. 이 사람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네.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일종의 공작 활동을 했다. 적어도 4-5명의 협조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내부에서. 공공기관에 일해봐서 알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자료들을 혼자 쉽사리 못하죠. 못해요. 네. 그럼 조태용이 그 CCTV 열어봐가지고 했겠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홍장원 차장의 그 진술을 깨서 이 계엄의 어떤 내란 수계의 어떤 수사와 탄핵을 막기 위한, 그 탄핵을 막기 위해서 아주 공작 정치를 한 거고 여기에 국정원 직원들도 상당 부분 투입됐다. 이 부분은 저는 좀 또 다른 국회 차원의 조사라든지 국정원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TF팀 만들어서 공무원 그때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어쨌든 지금 색출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한정적인 범위에서 하겠다는 건데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이 문제가 이 자체 CCTV를 공개해서도 안 되지만 어쨌든 국힘이 연락이 와서 이렇게 제공했는데 바로 그 조태용이 민주당에서 요구했을 땐 자료를 안 줬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출 자체도 문제고 선택적으로 반출한 것은 정치행위라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특검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식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 제출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치지만 네. 말씀해 주셨듯이 만약에 국민의힘들하고 통화해서 사전에 짜고 허위 문서까지 만들어서 싹 다운받아가지고 분석해가지고 탄핵과 관련된 핵심 증언을 흔들기 위해서 제공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다 의심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냥 정치 개입도 아니고 윤석열 내란 속에 탄핵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공했다면 이건 국정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잘 보시면은요. 네. 윤석열 정부 때 우리나라의 소위 우리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기관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용되었는지를 정말 알 수 있는 게 감사원, 유병원 체제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셨죠? 자, 국정원,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이 어떤 짓을 했는지 특검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검찰 말할 것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국정원, 감사원, 검찰 그리고 일부 경찰, 군까지 다 망가지고 내란 속에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 전체가 정치 조직화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만
일각에서는 왜 공무원들을 불안하게 하냐 하는데 모든 공무원을 불안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이렇게 네. 내란 세력과 결탁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는 게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나쁜 목적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밝혀야겠죠.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작업은 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세계 어떤 정보기관이 네. 국가 반란 일으킨 내란 속에 풀어주려고 그 내부 국정원 정보를. 안에 있는 CCTV를 공개한 적이 있었나? 아니, CIA가 공개했나? M16이 공개했나? 네. 어떤 나라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상상이 안 가는 듣도 일이죠. 보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 이거 사실 국정원 직원들도 참담할 겁니다. 아니 뭐 진짜 뭐 나라를 위해서 CCTV를 공개한 게 아니라 내란 전 국민이 다 본 내란 속에 구해주려고 국정원 안에 있는 CCTV를 공개했다? 네. 일반 공공기관도요. 네. 그 CCTV 국회에서 요구한다고 공개 안 해요. 그렇죠. 아, 심지어 그런데 대통령, 국정원. 경호처, 군 이런 사람들이 뭐 김건희 앞에서 장기 자랑하고 인형으로 개 만들고 경호처. 이게 뭐 풍선으로 개 모양 만들고 뭐 작사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미리 네. 뭐 장기 자랑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그 공무원분들 얼마나 얼마나 자괴감을 자괴감을 느꼈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시켜서 계엄군을 만들고 범죄자를 만들려고 하고 본인들의 체포영장 막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인간 방패처럼 사용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정말 사악하고 나쁜 집단입니다. 네. 반드시 엄벌을 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 한판 시간이었고요.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민주연구원 전예현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